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예전처럼 몸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잠깐만 움직여도 쉬어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게다가 혼자 힘으로 씻고 밥을 챙기는 일조차 점점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몸이 불편해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접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와 돌봄을 해주고 낮 동안 보호기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필요하다면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을 잃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 돌봄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야 하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이 찾아오면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한 분을 돌보기 위해 가족 전체의 생활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고 저금과는 관계없이 몸 상태와 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이 가진 가장 중요한 취지이자 모든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 즉 개인소득 대비 약 0.9182%에 해당합니다. 작년과 정확히 같은 수치입니다. 이 결정은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동결 조치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큽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무겁다는 현실을 감안해 더 이상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사회적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내린 결정은 부담은 덜어주되 서비스 질은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인데 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달라졌습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요양보호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즉,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요양시설 수가입니다.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장기간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시설 수가는 무려 7.3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하니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반면 기존의 인력 기준을 유지하는 시설은 2.12% 인상만 적용됩니다. 즉,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는 시설일수록 더 큰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어르신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세심하고 더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 식사나 이동을 도와주는 손길 하나가 삶의 큰 위로가 됩니다.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돌아가는 관심과 돌봄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지정받은 기관이 오랫동안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3년마다 서비스 실적과 운영 역량을 꼼꼼히 심사받아야만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합니다. 일부 기관 중에는 형식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의 질이 낮아 어르신과 가족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상 기관들은 더 이상 자격만 유지한다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항상 현실의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수급자가 줄거나 돌봄 인력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한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기관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을 막고 어르신들의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갱신제가 도입되면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보다 안심하고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돌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지요. 올해 장기요양보험의 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동결하여 국민 개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는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돌봄의 손길이 넉넉하게 어르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관 지정 갱신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만이 남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라면 나이 들어서는 장기요양보험이 또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계속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